지금부터는 가격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CBDC가 아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상태잖아요. 이미 쓰여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급등락이 반복되는 것도 전략 자산 비축의 용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이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포지셔닝 자체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첫 번째는 전략자산 비축을 서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를 시행하는 전략자산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방정부도 있고 지역 정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은퇴자 관련되는 이제 펀드도 있고 공적 기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향군인들의 펀드 연금 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관련되는 이제 공적 기구가 또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발권력을 갖고 있는 페드도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페드의 돈과 그 다음에 우리 연방정부 재무부에 있는 TGA라고 하는 이제 예금 계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동이 잘 될 수 있는 통화로서 양쪽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페드의 입장은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 그것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제 판단으로는 지금 연방정부 내에서 일정 비중 정도만 먼저 전략자산 비축으로서 쓰여지게끔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용도는 뭐냐면 우리 항상 이제 형식적인 절차이고 부채에 의해서 한도가 꽉 차고 나면은 미국이 항상 이제 셧다운이 되고 외승인이 안 되면 결국에 디폴트로 갑니다. 인위적인 디폴트로 표현이 되고 항상 끝나고 나면은 한도와 함께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갖다가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항상 새롭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비축전략 자산으로서 서명을 하고 앞으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액일 수밖에 없는 것은 가격의 변동이 충분히 많은 상태이고 아직도, 그리고 이것이 현금화하기에는 시장의 가격에 대한 영향력들이 연방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사고 너무 많은 것을 팔아서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자체적인 전략 자산의 가치도 급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결국엔 전략자산 비축으로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저는 핵심은 금융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블랙록, JP모건 비트코인 ETF 출시한 다음에 수수료 수익이 뮤추얼 펀드 대비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현금은 굉장히 많아요. 상업은행들이, 미국 상업은행들이 현금 가용 자산 금액만 보더라도 지금 4조 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들 위주로. 그런데 우리 그때 보셨죠? SBB 사태 보셨죠? 현금 가용액이 대부분 채권에 있게 되면은 사실상 유동화가 힘들고, 유동화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처럼 디지털 뱅킹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돈이 채권으로 충분히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매도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뱅크런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파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은행에 뭘 주어지면 좋을까요? 현금이 아닌 다른 투자할 수 있는, 다만 유동화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BIS 비율의 큰 악영향,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함으로써 바젤에서 원하는 그 자본 비율을 갖다 깎아먹지 않을 수 있는 자산을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트랙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본 비율을 갖다가 낮출 수 있는 규정을 연방정부가 계류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어느 정도 위험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 전략자산 비축을 인정을 하게 되면, 연방정부가 인정을 하게 되면 사업은행들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화가 충분히 빨리빨리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일부 직접 보유를 할 수 있게끔 회계적 기준까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상업은행들도 돈을 필요로 할 때,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려고 할 때 충분히 유동화를 시킬 수 있고, 혹은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유동화를 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열어주게 된다면,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상업은행들의 대출과 유동화를 통해서 계속적인 민간의 유동성들이 계속 부양되게끔 만드는 큰 전략의 하나다. 그게 1기 때도 마찬가지로 대출해라라는 정책들은 굉장히 요구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2기 때도 일정 부분 재정 지출을 줄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유동화를 금융 정책으로서 상업은행들한테 충분하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의
일환으로서 전략 비축 자산을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게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페드에서의 어느 정도의 이제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실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가상화폐 정책에도 비트코인은 조정받는데요. 시장은 갑작스러운 매수가 가격에 미친 영향과 이에 따른 소극적인 태도에 실망한 것일까요? 어느 정도 이제 당선 직후에 이제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었고,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사실 트럼프 당선 직전 대비하면은 아직도 거의 2배가량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가격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 수단이 되면요, 가격의 변동이 줄어들게끔 만드는 게 오히려 정책자들의 입장이 되고, 어느 정도 정책 자산으로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쓰여지려면 여기서 지나친 급등보다는 완만한 행보와 가격이 스테이블하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이 연방정부의 부채를 녹이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과거의 영상에서 디지털 달러 가지고 녹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CBDC가 아닌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상태잖아요. 그만큼 이미 쓰여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급등락이 반복되는 것도 전략 자산 비축의 용도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에 쓰여진다라는 의미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패턴은 저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 가격이 트렌드가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중요한 거는 전략 자산 비축을 하는 용도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기보다는요, 이게 결국 민간 쪽, 저는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상업은행들의 회계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 상업은행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를 함과 동시에 이 기반으로서 얼마나 다양한 암호화폐 ETF를 출시하느냐, 이게 사실은 가격 상승과 하락에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회계적 기준까지 마련이 되면 사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ETF를 출시하는데 ETF를 출시되는 보유 에셋의 일부를 갖다가 그 발행하는 주체가 갖게 된다는 거, 이거는 가격에 대해서 ETF에 대한 가격 결정권도 상업은행 자체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플을 XRP를 갖다가 ETF를 출시하게 되는데 XRP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ETF에 대한 가격의 결정권을 일정 부분 발행자가, ETF 발행자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회계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이 풀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공격적으로 하게 대출과 이런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명분으로 해서 상업은행들의 회계적 기준까지도 풀어주고 열어준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좀 가격의 상승과 이제 어떤 기대감들이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전에 트럼프 직전까지는 트럼프가 이제 익명성 때문에 디지털 달러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재무부와 연준의 입장에서는 무너지는 패권, 달러의 패권이 약화되거나 그동안에 많이 겪었잖아요. 달러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국채 가격에 대한 변동성,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했고, 이 디지털 달러는 말 그대로 디지털화된 소위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행의 주체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페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디지털 달러가 왜 패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부분의 현금들이 지금 달러, 우리 전통 화폐로 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것이 스위프트나 여러 가지 무역 금융 시스템으로 다 연동이 되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세계의 어떤 신용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금융증권의 사고 파는 과정은 대부분이 다 디지털화돼 있잖아요. 디지털화돼 있다는 건 뭐냐면 전통화폐를 굳이 쓰지 않고도 빨리 결제가 되고 청산이 되고 거래가 되는 과정인데, 화폐는 물리적으로 돈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엔 기다려서 만약에 디지털 화폐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결제를 했는데 돈이 안 갔어요. 그러면 청산은 안 된 거잖아요. 아직 돈이 갈 때까지, 청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더 빠르고 디지털화되어 있는
금융 시스템의 접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달러가 더 많은 무역 결제와 금융 거래에 사용이 되면 당연히 디지털 달러와 전통 달러는 같은 통화이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에 대한 사용도, 결국엔 사용도가 많을수록 패권력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20년 가까이 지금 해온 상태에서 G7 주요 국가들과 그 베타 테스트 설계, 그러니까 계획적인 설계 시스템에 대한 그 테스트들을 다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오면서 트럼프의 입장은 명확하죠. 왜 굳이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왜냐면 발행자가 페드라는 거는 디지털 달러를 만약에 하나 지갑에 갖고 계세요. 우리 이제 사회자분이. 근데 그거를 1달러 가지고서 만약에 쿠팡이든 아마존은 결제를 하면 띵동 하면서 결제한 것의 내역을 페드가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개인정보 익명성은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굳이 그렇게 할 거 있느냐. 지금 이미 많이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그 가격과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 정보를 다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로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서 먼저 출발을 시작해서, 알고 봤더니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XRP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예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접목해서 달러를 더 부강하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변환이 된 거죠. 방식은 똑같지만 수단만 달라진 것 뿐이고, 왜 이게 패권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패권은요 되게 숫자로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FX 마켓에서 아직도 달러에 대한 이제 그 사용 빈도는 80% 정도가 거의 다 달러 베이스예요. 달러로 사고팔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대략 추산해 봤을 때 유로화는 어느 정도 되냐? 10에서 15%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위안화는 어떠냐? 나머지 정도예요. 아직도 5% 내외이거나 약간 높아질 때는 6%, 7%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용 빈도나 그런 거래건, 그 다음에 그 사용률, 비중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달러가 가장 압도적인데, 이미 인기가 있고 수단으로서 뭐 거래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던, 인기도가 있는, 보유에 대한 욕구가 많은 비트코인하고 이거를 접목을 시키면 달러의 사용 빈도나 접근 횟수 비중은 더 높아지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선거할 때요, 단일화 하잖아요. 단일화 해가지고 여기에 지지율을, 원래 A하고 B가 각각 20%, 20%밖에 안 돼가지고 찢어져 있는데 합치면은 40%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통화도 똑같습니다. 그 사용 빈도나 비중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그 매력적인 부분을 트럼프가 10분 충분히 사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의 그 정책적인 발언들은 굉장히 혼선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마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패닉이 올게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도나 절차들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진다. 지금은 전 세계에 정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모든 전 세계를 갖다가 무너뜨리거나 경제를 막 크래시로 만들려는 전략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하고요. 결국에 그 다음 단계는 자신의 자원에 대해서 그 힘을 강화시키는 그 단계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결국에 금융적 부양을 하면서 갑자기 전 세계가 갑자기 모든 호황을 맞는 것처럼 업그레이드되는 경향이 나타날 겁니다. 일기 때도 처음에 관세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똑같은 혼란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의도는 항상 지나고 보면은 동일하고 알기 쉽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혼란을 겪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투자자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가 자체, 기업 자체가 그런 큰 혼란을 그렇게 겪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 헤쳐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